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청와대 경호수칙이 언제 바뀐 건가요? 기관총 이야기는 좀 식상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확히 지적하는 분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오늘도 이 이야기를 잠시나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에 MP7 기업관 단총이 도입된 건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대통령 경호원이 기관 단총을 맨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청와대 경호원들이 그 기관 단총을 휴대한 적이 없었을까요?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위협적으로 휴대한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호수 측에 이 휴대 방법을 제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녔어야 됐어요. 자, 이게 이명박 대통령 취임할 때 이 사람들 경호원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관 단총들이에요. 이 기관 단총의 용도는 총기류를 소지한 다수의 인원이 대통령에게 접근을 시도할 때 이들이 접근하는 속도를 늦춰 대통령을 대피시킬 시간을 버는 것에 있습니다. 제 영상 댓글에도 대통령 경호원들이 기관총을 보이게 소지하는 게 박근혜 때에도 있었던 것 같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그 증거를 제시해야지 그냥 우기면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염치를 아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취임 후 경호수칙을 바꾼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바꿨다면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의겸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 같아서 이번엔 또 어떤 식으로 둘러댈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기관총을 드러낸 의도를 국민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인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어디선가 문재인 암살 시도 가능성 정보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리전을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측에서 과민 반응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웃긴 게 뭐냐면 화력이 강하다고 경호의 효율이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경호 효율 측면상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력 강한 거 가지고 다닐 바엔 앞으로는 이런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니는 게 나을 겁니다. 강하지 않습니까? 아주 구경거리도 되고 좋겠네요. 그리고 트럼프 트위터 가지고 언론에서 웃기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거죠. It was announced today by the US Treasury that additional large-scale sanctions would be added to those already existing sanctions on North Korea. I have today ordered the withdrawal of those additional sanctions. 대형 추가 제재를 갖다 한다고 지금 현재 그 제재에다가 더해가지고 한다고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했는데 나는 오늘 그 additional sanction을 갖다 거두라고 했다. 이거 가지고 그런 거예요. 영어 해석도 안 되는 자들은 이미 한 제재 조치를 거둬들인다는 둥 헛소리라고 하기도 했죠. 이미 한 걸 거둬들인다는 얘기는 없어서 추가 제재 조치를 하는데 추가 제재 조치를 갖다 철회하라고 명령했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럼 이미 나온 제재 조치들은 그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심리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재미있자고 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트럼프가 이를 즐기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한국에는 이제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죠. 흔히들 아는 말이죠. 영어에도 있어요. 호프 토처라고. 이 용어가 한국에서 기인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다 희망 고문이란 말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 고문이 한국인들만 아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희망 고문 심리전은 김정은뿐만 아니라 시진핑과 문재인에게도 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도로 상대의 스트레스 레벨을 최고조로 올리려는 것이죠. 그 제재의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조만간에 그 카드를 내보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을 초조하게 만듭니다. 펀치를 맞을 상황에 긴장하다가 일단은 지금 안 때릴게 라고 실실 웃으며 말한다면 안도감이 들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펀치를 맞을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놓지는 못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쪽에서 펀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게 제재가 그래 제재는 좀 속도를 갖다 늦추고 추가 제재 들어가는 속도 늦추고 군사적인 쪽으로는 좀 더 강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이 상태가 지속되면 김정은의 건강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진태에 대해 이야기한 것 때문에 뭐라는 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참 징합니다. 제가 말한 그대로 김진태는 행동했잖아요. 김진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2년 동안 유보하고 한 얘기예요. 게다가 김진태 캠프 내막에 대해 아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정보까지 더해서 판단하고 말한 거예요. 김진태는 악한 사람만 아니고 박근혜 석방에 대한 열정은 진심이긴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사악한 자들이 드글거리니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자기 약점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정도로 겉으로는 엄청 대범한데 속으로는 엄청 소심하고 보신적인 사람입니다. 보기보단 내공이 많이 약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은 안 나쁜데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 내지 멘붕을 일으키는 경우를 발생시켜 문제인데, 멘붕이 누적될수록 좋은 게 친중 내각제 계엄파 패거리와 종북 주사파 패거리들이란 말이죠. 뭐 그에 대한 정보를 듣고도 겉으로 이런 사람이 그 정도로 소심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걸 다 말을 했는데 아직도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자면 김진태 캠프 내부에서 나온 정보까지 다 종합해서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 거예요. 우파 여성운동가 3인이 김진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푸시를 해서 그가 태극기 집회에서 앞에 나설 기회가 많이 생긴 거고, 그 3인에게 휘둘리는 면이 상당하다는 등의 내면 사정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헛소리하는 거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뭐 지능이 안 되던가 눈앞에 뭐가 가린 사람들은 노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차후엔 아예 신경도 쓰지 않겠습니다. 오늘 분량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